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4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어준 씨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실은 국민의힘 주변에서 김어준 씨에 대한 불만 대단히 많고, 이것이 오세훈 서울시장 쪽으로 옮겨가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견해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대로 두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 자,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 어제 그저께죠, 법정 제재 조치인 주의를 의결을 했습니다. 주의 이러면은 이제 나중에 종편 또는 교통방송 재심사 이런 데서 감점 요인이 되는데, 뭐 김어준 씨는 또는 TBS는 뭐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아마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으로 바뀌면,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TBS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주의 의결을 했는데, 이 주의가 왜 그랬냐면 10월 31일부터 10월 29일 날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그리고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계속해서 김어준 씨는 이태원에 대해서 일방통행 주장을 했었습니다. 사고가 난 이태원 골목은 예전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한쪽으로만 통행하게 했는데, 이번에 왜 일방통행 설정을 안 했는지 의문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사고의 원인인 것처럼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면 뭐 경찰의 책임 뭐 이런 게 굉장히 큰 거죠. 아니면 구청의 책임 뭐 이런 건데, 팩트를 보면 일방통행으로 폴리스 라인을 친 적은 없습니다. 용산구청하고 용산경찰서에서 헬로윈은 행사 주최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구청이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일방통행 조치를 한 적이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뭐 기억에 의존해서 뭐 어쩌고 했던 거는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 뭐 검사나 뭐 이런 거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줄을 쳐놨던 적은 있는데 그게 일방통행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팩트가 확인됐는데도 김어준 씨는 계속해서 일방통행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김어준 씨는 팩트가 확인됐는데도 계속 말도 안 되는 일방통행 주장을 할까? 저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또는 언론 평론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김어준 씨는 김어준 씨와 교통방송의 관계, 앞날에 대해서 모를까요?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방송은 지금 김어준 씨를 자르지 않는 거죠. 자르지 않는 거는 교통방송 사장도 또는 임원진들도 대부분 김어준 씨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자기네들의 미래와도 연결돼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전부 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에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롭게 교통방송 임원진을 꾸린다면 자기네들은 그 자리에 없을 것이다. 이걸 명확하게 알겠죠. 김어준 씨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김어준 씨는 어깃장을 놓는 거죠. 왜? 이렇게 탄압받는 모양새를 받는 게 자기 위상에도 좋고,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 내에서 김어준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좋고, 거기서 거의 영웅시 되지 않겠습니까? 탄압받는 사람, 탄압받는 언론인, 저는 뭐 언론이라고 보지도 않지만 언론 주변인이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것이 곧 자기 비즈니스와도 연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어준 씨는 여기서 그만두면 이제 유튜브에 전념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유튜브가 지금 뭐 제가 하는 이 유튜브보다도 아마 거의 10배 이상 구독자가 많을 겁니다. 시청자 수도 많고요. 그런 겁니다, 원래가. 극단적인 그 주장을 펴면요, 그 극단적인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나라에 수백만 됩니다. 불행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조원진 전 의원이 지금도 아마 있을 거요. 뭐 우리 공화당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앙하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극단적인 사람들입니다. 거기가 현금이 많습니다. 후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특정 유튜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거기도 저보다 훨씬 시청자 수가 많습니다. 왜? 극단적인 주장은 명쾌하거든요. 그냥 세상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딱 이렇게 둘로만 봅니다. 흑백으로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김어준 씨도 저는 그거를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즈니스로도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어깃장을 놓고 뻗대고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쉽게 얘기하면 장사 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공정미디어 소위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어제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죠. TBS는 그동안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 생산 전문가인 김어준에게 얼마나 많은 출연료를 지급해왔는지 낱낱이 공개하고 왜 지금까지 김어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기 바란다. 뭐 해명할 리가 없죠, TBS가. 제가 한통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법정 제재 횟수만 10여 건에 달하지만 TBS는 김어준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화살을 오세훈 서울시장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냐 이거죠. 근데 서울시의회는 이미 내년 후년 1월부터 예산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중으로 TBS가 자구책을 마련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보도 기능을 뭐 없애든가 아니면 뭐 TBS를 뭐 다른 방송으로, 왜냐하면 교통방송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끝났거든요. 지금 교통방송 들어가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비게이션 켜놓고 운전하죠. 내비게이션 차에도 다 있죠. 휴대전화에도 다 있습니다. 교통방송의 기능은 이제 종료됐다. 그러니까 교통방송도 없애지 않는 한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그게 뭐 다른 무슨 교양방송으로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뭐 서울시 홍보방송으로 전환을 하든가, 그렇게 되면 서울시가 다시 또 예산 지원을 하겠죠. 적어도 보도 기능은 빼든가 뭐 하여튼 분명하게 해라. 뭐 이런 게 저는 서울 시민의 요구라고 보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걸 내년에 TBS가 어떤 식으로든 개편하지 않으면 후년부터 없어지는 거죠. 예산이 없어지면 이제 자기들 스스로 뭔가를 뭐 마련해야죠. 그런 이제 운명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걸 제가 취재를 해봤다는 겁니다. 우선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방송법입니다. 방송법 제4조에 보면 누구든지 방송의 편성 이런 데 간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방송의 편성 이런 것들은 자율 뭐 이렇게 그 규정을 해놨고요. 뭐 자율이라는 거야 뭐 늘 하는 얘기지만, 근데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에 TBS를 독립된 재단으로 해놨거든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독립의 가장 큰 의미는 재정적인 독립입니다. 근데 재정은 서울시에서 다 끌어다 쓰고 편성과 보도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 자율이라는 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장도 간섭하지 말라. 요거를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들어준 거죠. 왜? 이미 자기 편으로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자기가 그때는 3선 때 아닙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3선이니까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 할 때하고 두 번째 할 때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이제 세 번째 더 이상 못하니까, 못하면은 그 다음에 바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간섭 못하도록 아예 독립된 재단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대신 서울시 예산, 서울 시민의 호주머니를 거기다가 다 털어 넣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박원순의 TBS 플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법에 간섭 못하도록 돼 있죠. 그 다음에 독립된 재단이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TBS 이사회라는 데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TBS 이사. 근데 TBS 이사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 임명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라고 얘기해봤자 콧방귀도 안 낍니다. 오히려 어깃장을 놓겠죠. 당신이 뭔데? 이거 방송법 위반이야.
그래서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걸 못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법행위니까. 자,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추정해보건데 아마 서울시의회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였을 때는 어찌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TBS에 대한 예산 삭감 이거를 추진했던 거고요. 아마 거기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뜻이 좀 반영이 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정이죠. 자기네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뭐 제가 그건 뭐 취재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TBS에 대해서 이런저런 압박, 그건 꼭 오세훈 서울시장뿐만 아니고 감사원도 압박을 넣었죠. 압박을 넣어서 TBS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강택 사장이라는 사람이 사표를 냈습니다. 며칠 안 됐죠? 11월 15일 날 냈더군요. 15일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면 사표 낸다고 곧 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무슨 비위 행위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또 수리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조사를 하는데 글쎄 뭐 이강택 그 전 사장이 뭐 이렇게 비위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뭐 서울시에서도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뭐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곧 사표가 수리가 되겠죠. 수리가 되면 근데 이강택 사장 원래 그 임기는요 내년 2월 16일까지입니다. 임기도 원래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월 16일까지니까 못 건드리고 있었던 건데 마침 이제 사표를 내주니까 그것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니까 뭐 본인이 뭐 수술을 해야 된다 어쩌고 그러면서 사표를 냈죠. 그것도 뭐 저는 칭병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사표를 냈으니까 곧 수리하고 사장 후임 사장을 임명할 겁니다. 그러려면 이사회를 열어야 되죠. 이사회. 근데 그러니까 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또 추천을 받아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는요. TBS 이사회가 감사 1명을 포함해서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는 11명. 그런데 이 11명이요.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이죠. 다 11명이. 그러니까 이런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임원 추천해봤자 그 뭐 대충 뭐 그냥 친민주당 성향 뭐 이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만약에 뭐 대략 한 12월 중에 그러니까 사표를 언제 받느냐에 달려 있지만 12월 중에 임원 추천위원회는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 거기서 이제 임원 추천을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하게 되는데 사장이죠, 사장. 이강택 사장의 후임. 만약에 여기서 또 뭐 친민주당 성향이나 아니면 뭐 하여튼 좀 뭐 중립지대에서 약간 민주당 성향인 이런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추천했을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마 거부하겠죠. 그걸 뭐하러 하겠습니까?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2월 달에 보면 이강택 사장은 어차피 물러났지만 2월 달에 이강택 사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이사회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4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11명 의결권이 있는 11명을 얘기했었죠. 서울시가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이 2명입니다. 2명. 여기에다가 이강택 사장 이제 어차피 사표 냈으니까 그러면 3명. 그 다음에 4명이 내년 2월 16일에 이강택 사장과 임기가 그 마찬가지로 끝납니다. 이 사람들 지금 사실상 알바끼인데 사표 안 내고 있죠. 안 내고 있으니까 이 사람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4명. 그렇게 되면 7명 정도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쪽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1명이 이사회 의결권이 있는데 과반이죠. 이러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뜻을 반영해서 그야말로 법을 위반하지 않고 TBS 개편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TBS 이사회가 친 박원순계에서 친 오세훈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거구나.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뭐 현행법으로 여기저기 이 대못질을 해놓고 빗장을 걸어놔서 서울시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TBS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마침 또 이렇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TBS 이사회를 개편함으로써 TBS 이사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뜻을 반영하는 그런 개편안을 내도록 이렇게 하고, 서울시 의회는 별개고 이렇게 돼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렇게 해서 TBS를 개편하려고 하는구나. 제 취재 결과는 그런 거고요. 글쎄 제가 보건대는 물론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 뭐 대단히 많은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좀 취재를 해봐야지. 저도 답답하니까 저렇게 그냥 거의 매일같이 음모론 퍼뜨리고 그러면 저희 같은 기자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저건 방송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방송이든 신문이든 소위 언론 매체라고 하는 그 전달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상황이 됐는데 저게 왜 저렇지? 그리고 오세훈은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저도 불만이 있어서 한번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뭐 거기가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이미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임기가 이렇게 돼서 그래 이 정도면 차라리 자연스럽게 개편하는 게 낫고, 사실 뭐 자연스럽게 개편하지 않을 방법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랬구나 하는 걸 취재한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